올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K실드 주니어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맡은 컬처메이커스의 정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 한해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았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됐네요. 네, 오프라인 설명회가 이제 취소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 K실드 주니어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 온라인 설명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 6기 교육생 모집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이번 그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 우리 K실드 주니어가 어떻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에서는 여러분들과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떤 멘토님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 과정의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사전 질의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또 오늘 실시간으로 또 질의 주시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좀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2개 세션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이번 K실드 주니어에 대한 우리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Q&A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이렇게 사전 질의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안내가 됐던 것 같고요. 그 사전 질의 이제 받는다라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질문 내용들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원래 이 K실드 주니어 과정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교육장에 있는 훈련장에 붙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작년 기수부터 해서 온라인 과정에 대한 포지션들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장 기반의 온라인 세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있어서 안내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K실드 주니어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과정 설명을 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 과정의 이제 과정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전체 과정 설명은 다음 순서로 이제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교육 안내를 잠깐 해드리고요. 우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선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우리 교육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본 과정은 취업을 이제 지원하는 매칭 지원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취업 지원을 어떻게 해드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동문회가 좀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 동문회들은 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간단하게 저희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K실드 주니어 여러분들 이제 교육 이제 안내를 조금 해드릴 텐데요. K실드 주니어는 이제 1기부터 해서 현재 이제 5기까지 수료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관심 가지고 있는 기수가 6기입니다. 그래서 6기를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이제 7기 교육이 이어질 거고요. 여러분들 K실드 주니어를 좀 들어보시긴 했던 것 같은데, K실드 주니어가 어떤 과정을 가르치고 2개의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교육기관들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좀 분리가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질의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K실드 주니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으로 향후 이제 정보보호 분야 취업 시에 현장 실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기재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NCS에 맞춰서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이버 보안 실무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 교육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나면 우리 어떻게 보면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여러 직무들에서 어떤 보안 사고 분석 대응 모듈에 맞춘 그러한 부분들에 있는 여러분들 그 직무에 맞춘 교육을 좀 받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보안 사고 분석
분석 대응 과정을 가르치는 거고, 또 다른 교육기관인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에서는 정보보호관리진단 과정을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25개 모듈, 8개 모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 교육 신청하고 계실 때 NCS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희 이제 교육 신청을 할 때 만약에 지금 그 설명회를 듣는 분들이 교육 신청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NCS에 대한 이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 질문을 했던 이유가 그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 선발에 대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고요. 우리 NCS에 대해서 본 과정은 지금 NCS에 맞춘 실습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NCS를 잘 모르게 되면 우리 과정에서 왜 이것만 가르치지? 아니면 전체 NCS가 어떤 거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전체 이 교육 과정의 모델이 됐던 NCS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NCS는 이제 여러분들 NCS 사이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링크 안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서 이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NCS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옆에 여기에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이러한 키워드가 있고요. 이 키워드를 이제 클릭하시면 학습 모듈을 검색할 수 있는 본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다시 한번 더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기술 안에서 정보보호 소분류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세분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 과정은 보안사고 분석 대응이라는 3번 세분류에 있는 8개 능력 단위를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에서는 진단관리 과정을 가르치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 있는 1, 2번 세분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 2번 세분류 모듈은 전체 능력 단위가 25개로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8가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기술 기반의 교육과정들 위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CS를 이해하려면 일단은 이 NCS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 모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능력 단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사전에 학습을 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안사고 분석 대응 능력 단위 모듈에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보보호 경력개발 경로 찾기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 안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에 보면 지금 학습 모듈에 대한 다운도 받을 수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다운받으셔서 좀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제일 앞쪽에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앞을 당겨놨는데요. 직급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수준을 좀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보안사고 분석 대응의 8개 교육과정의 단위 모듈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2수준에서 8수준 사이에 여러분들 한 3에서 한 6수준에 해당되는 기술 기반의 그런 실습들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사고 분석 대응 8개 모듈 안에서 이제 이번 수준에 해당되는 어떤 난이도의 수업도 있고요. 7, 8번 수준에 대한 난이도의 수업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에서 한 6수준까지는 실습으로 되는 교육안에서 많이 배우실 거고요. 7, 8 수준에 해당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자급에서 배워야 되는 교육들 안에서 우리 신입사원들이 이 관리자들을 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되는지를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이렇게 7, 8 수준에 해당되는 직급을 가지신 분들, 직위를 가지신 분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입사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S 직무 모듈에서 우리는 보안사고 분석 대응에 대한 그 8개 모듈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 설명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정은 여러분들 이제 타이틀이 여기 보시면 K-실드 주니어 교육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안에서
보안사고 분석 대응, 기술인력 양성 과정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컬처 메이커스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 교육 과정은 이제 3월 15일 날 시작을 해서 저희 이제 6월 중순 정도에 이제 끝나는 걸로 교육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3개 반으로 좀 나누어서 이제 선발을 할 거고요. 이 3개 반으로 나눈다 함은 저희가 전체 이제 100명을 교육을 시킬 텐데요. 여러분들 훈련장에 접속해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실습을 운영하면서 Q&A들을 진행할 수 인원들을 좀 적절하게 분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조금 지원을 해달라라는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3개 반을 운영하면서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전체 5기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6기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과정은 정보보호 분야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직접 실무를 좀 할 수 있는 OJT 형식의 이제 교육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안사고 분석 대응 직무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실습이라든지 어떤 이론이라든지 기타 역량들에 대해서 좀 향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이제 취업 전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육 환경이랑 커리큘럼 그리고 이제 전주기 운영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는 기업의 인프라 환경을 구현한 K-실드 주니어 전용 훈련장을 기반으로 실습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할 때도 훈련장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실습 부분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좀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는 기업의 정보보호 실무자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메인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은 5분이실 거고요. 그리고 특강,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도해 주실 멘토링, 기타 등등 해서 한 12분 정도의 전문 강사가 한 기수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리큘럼 부분은 이제 저희가 200시간을 여러분들께 이수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그걸 정규교과랑 선택특강이라고 조금 나눴습니다. 정규교과는 200시간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 교육과정이고요. 이거는 출결과 연계가 돼서 여러분들 연수지원금과도 또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러한 시간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교과 200시간 그리고 선택특강 24시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선택특강 24시간은 여러분들께 이제 현업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직무에 맞춰서 그리고 희망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특강들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훈련 평가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잘 교육과정들을 이수함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력서라든지 이력서 첨삭지도라든지 모의 면접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발표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협약기업에 이제 연계하는 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거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경로 그리고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취업 지원들을 해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취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또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큰 꼭지만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실드 주니어 교육 환경은 우리 기타 실습 환경으로 우리 교육 과정을 하는 것과 K-실드 주니어와 이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타 그 IT 아니면 보안 쪽 그 실습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면 보통 이제 PC들에다가 강사님들이 나눠주는 이제 실습 자료들을 세팅을 하고 그 세팅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통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K-실드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장 기반의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교육 훈련장에서 이렇게 이 서버에 붙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쭉 진행되던 교육이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서버를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좀 붙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교육 과정들이 진행될 때 우리의 이 훈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면서 교육을 준비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상황 아래서는 여러분들 6기 같은 경우에도 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일정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운영 부분 파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체 3개 반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반별 리더 선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실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이제 실습 보조연구원이라고 하죠. 보조 강사님께서 상시 실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내부 교육장에서 여러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는 또 우리 보조 강사님들이 전체적으로 교육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질이라든지 기타 이제 실습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강사님 한 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습을 지원하는 보조 강사님이 한두 명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붙어서 여러분들을 관리해 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실드 주니어 이제 커리큘럼을 그러면 간단하게 큰 꼭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K-실드 주니어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8개의 교육과정의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사이버 수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상의 실습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수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제 우리 시스템별, 그리고 운영체제별, 기타 인프라별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첫 번째 세션인 우리 보안 이벤트 대응에서 배우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벤트 대응 이제 배우면서 로그에 대한 대용량 로그들을 이제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모듈로 보안 로그 분석에 대한 그러한 그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라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체 교육을 받으면서 3번의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 평가는 저희 운영기관의 우수 교육생을 선발할 때도 포함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평가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평가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인증생을 배출할 때도 이 평가가 같이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또 뒤에서 안내를 드리고요. 이때 이제 2개의 과목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1차 지필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오프라인 지필평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나중에는 이제 이후 2차부터는 저희가 훈련장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잠시만요. 제가 여기 조금 로그아웃 할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2개의 과정이 진행되고 나면 1차 지필평가가 시작이 되고요. 지필평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악성코드 분석 3번째 이제 과목이 시작이 됩니다. 3번째 과목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훈련장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훈련장 평가는 여러분들 지필평가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각 반별들로 모였을 때 이제 지면으로 보는 평가를 보통 지필평가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 교육이 진행되고 나면 지필평가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안에서 악성코드 분석이 끝나고 나서 이제 훈련장 평가가 들어가면 훈련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버에 붙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보게 됩니다. 직접 서버 기업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서버에 붙어서 우리 악성코드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훈련장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되든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되든 지금 전체적으로 훈련장에 붙어서 이제 평가가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어서 디지털 포렌식과 침해 사고 분석 교육과정 2과목을 배우고 나면 이제 3차 훈련장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2차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또 훈련장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어서 이제 요 사이버 수사 단계부터는 여러분들이 거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시기와 같이 해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직 사이버 수사관님들 그리고 특채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이제 다녔다가 특채로 이렇게 사이버 수사에 그렇게 경찰관으로 지원을 해서 사이버 수사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많은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사이버 수사 과정들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안 관제와 침해 대응팀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 NCS 모듈에 우리
보안사고 분석 대응 모듈 안에 요 능력 단위 요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자급이 해당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리자급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안 관제의 요즘 트렌드 그리고 서티에 대한 여러분들의 스탠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AI 보안 관제라든지 그리고 서트팀이라든지 관제를 이제 움직이고 본인이 이제 업무를 하고 나면 어떤 브리핑 자료들을 이제 여러분들 제출하게 되고 그런 보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체 보고를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표라든지 자료 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좀 수업들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8개의 과목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 8개 과목에 저희는 메인 강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같이 전체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멘토링을 기반으로 한 이제 프로젝트도 같이 할 분들이고요. 이렇게 8개 과목에서 다양한 강사님들이 현업 실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와 그리고 지식을 좀 전달해주는,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전체 커리큘럼의 강사진들을 보시면 저희 이제 컬처메이커스 이노베이션 팀의 최진원 이사님 그리고 이호진 책임연구원님께서 처음 보안 이벤트 대응과 로그 분석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최진원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안랩이라든지 우리 그리고 플레임비트 그리고 PWC 컨설팅에서 침해 사고 분석에 대한 부분 컨설팅을 계속 해오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침해 사고 분석이라든지 포렌식이라든지 기타 우리 로그 분석부터 해서 전체 큰 그림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실 그러한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호진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 K실드 주니어 설계 때부터 이제 참가를 해서 K실드 주니어에 대한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제일 처음 이제 보안 이벤트 대응에 대한 수업을 해줄 예정입니다. 여러 이 기술 기반으로 해서 아주 차근차근 잘 성장해온 그러한 책임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트렌드되는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그리고 AI 보안 그리고 비식별 기타 가명정보 처리라든지 기술에 대한 기반으로 되어 있는 최근 트렌드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 같고요. 멘토링을 할 때도 아마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저희 회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좀 연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런 멘토링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현업 경찰분들이 이제 사이버 수사 과정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제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된 자료에서는 이렇게 수사관님들의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함께 만나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찰관 분들은 아마 3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포렌식 과정, 그리고 침해 사고 분석 과정, 그리고 악성 코드 과정들은 이제 어느 분들께서 가르칠까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침해 사고 분석이나 포렌식 같은 포렌식의 경우에는 알파인랩의 이제 박상호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메인으로 가르치실 겁니다. 워낙 포렌식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이라서 여러분들 설명 따로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아이디를 이제 덕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그 강사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침해 사고 분석 프로젝트라든지 포렌식 프로젝트 등 이런 부분들 많이 진행을 하고 계셔서 다양한 방법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이 대표님이 이 포렌식이라든지 기타 침해 사고 분석 이 보안 쪽의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박상훈 대표님께서 디지털 포렌식 침해 사고 분석 가르쳐 드린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지영 부대표님과 정광훈 수석님께서 여러분들께 이제 악성 코드 분석 파트를 좀 가르쳐 주실 예정입니다. 김재영 부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광훈 수석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악성 코드 분석 그리고 리버싱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기술력 있는 부분들 안에서 워낙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 기반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 얼굴을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이 필드에서 해온 경험들을 수업 시간에 말씀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런 걸 가르치고 이분들이 이런 걸 제작을 했고 이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구나 라는 부분들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업에서 이제 종사하고 계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눠가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해서 저희 8과목의 5분 강사님들 좀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들 안에서 저희가 다른, 그러니까 기타 일반 IT 아니면 취업교육 이런 것들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다른 점들을 좀 크게 좀 뽑아봤어요. 저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취업에 대해서 이제 매칭을 조금 진행을 해서 협력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취업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내해드리고 이러한 전략들을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라는 부분들로 조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시프트 주니어는 인증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수료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수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열심히 노력한 바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좀 포상이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기반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요. 저희가 100명의 교육생을 한 기수에 선발을 하는데 이 100명 중에 5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증을 받는 거고요. 거기서 또 이제 6명에서 25등까지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정하는 또 인증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50%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전체 안에서 3번의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3번의 평가의 점수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프로젝트 점수가 같이 반영이 되고 출석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태도를 같이 모아서 전체 점수를 내서 운영기간에 그러니까 컬처 메이커스에서 교육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평가 점수들이 5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교육 끝남과 동시에 이제 인증평가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시사에서 이제 진행하는 인증평가입니다. 100명, 우리 과정의 10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지필평가로 해서 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 평가 점수가 50%가 들어가서 나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5명 그리고 기사 인증생이라고 해서 인증서를 받는 그러한 인증받는 부분들로 해서 20명의 친구들이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수업을 받으면서도 여러분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동료들이 계속 될 텐데요. 저희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프로젝트, 기타 이제 생활,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잘 같이 해서 이러한 좋은 결과 얻기를 계속 바라는 마음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하는 그러한 부분들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아까 운영기관에서 그러니까 컬처 메이커스에서 50%의 점수가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 50% 점수 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상위 3인에게는 저희가 포상을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안에서 이제 교육과정 안에 여러분 제일 열심히 하고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되는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1등하는 친구에게 저희가 최신 노트북을 선물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졸업함과 동시에 수료함과 동시에 이렇게 노트북도 받고 그리고 신입사원들로 이제 취업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정 들어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선발하는 과정들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 드릴 텐데 저희 교육과정은 이제 교육과정을 배우면서도 이제 필드에 있는 분들이 계속 오셔서 여러분들을 볼 텐데요. 선발 때부터도 계속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끝나면 프로젝트 이제 발표할 때도 저희 현업 실무자분들 그리고 협약기업에 있는 인사권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발표를 들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보고 현장에서 채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세미나 발표 형식의 프로젝트 팀들 결과들을 발표하고 거기 현장에서 바로 평가를 받아서 최종 우리 운영기관에 그 50점이 들어간다는 운영기관의 평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날짜들이 조금 안내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정들은 저희가 안내된 일정들에 준수해서 운영을 할 텐데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현재의 계획에서는 본 일정들의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과라든지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일정들에는 꼭 이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좀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 질의에도 이제 여러분들 많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 전체, 우리 교육생들을 한 10명 내외로 멘티 구성을 합니다. 우리 지금 6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뒤에 제가 안내를 더 상세하게 드리겠지만 오프라인으로 3월 15일에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육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코로나로 저희 이제 집합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3월 15일 날 오픈을 할 때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이 시작된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혹시나 저희가 뭐 오프라인으로 변동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변동사항들이 생기면 다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기반 아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 이제 팀 구성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한 팀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멘토가 이렇게 한 팀을 이제 전담해서 맡아서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주제를 정하고 전체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때 그 팀은 이렇게 매주 성과 보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성과 보고를 이제 전체 이제 스케줄링 하면서 어떤 성과 보고를 어떻게 받는지 뭐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문서 작성이라든지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스탠스가 이제 신입사원이거든요. 신입사원의 그런 직무들을 가지고 해야 될 요소들을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과정들에서 다 좀 기초 부분은 가르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서 작동도 많을 거고요. 문서를 예쁘게 간결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교육과정이 시작되면 OT 때부터 해서 계속 또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설명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OT에서 조금은 더 깊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성과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 제출한다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주간 성과도 이제 보고하고요. 중간 보고도 하고요. 그리고 최종 보고하면서 이제 서류들도 제출하고 발표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3개월 중에 2개월 정도를 교육과 함께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우리 앞쪽 기수에서 지금 필드에 나가서 다들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기 친구들도 또 앞선 이제 선배들이 잘 하고 있는 환경들 안에서 더 자세하게 잘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지금 15일날 개강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 전체 일정들이 짜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각 팀들은 이제 3월 15일부터 22일 우리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 선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제들 어떤 주제들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라든지 관심사 조사를 할 거고요. 멘토님들도 여러분들이 주제를 이제 제출한 거에 대해서 같이 계속 리뷰를 할 거예요. 주제가 굉장히 좋은데 이 주제가 과연 이 기간 안에 나올 수 있는 주제인가 하는 주제들도 어떨 때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멘토님께서 어느 분량 그러니까 어떤 스코프를 좀 정해주는 작업들도 하고요. 그리고 좀 만약에 주제가 조금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빨리 주제 리스트들이 나오지 않으면 요즘 트렌드 되는 주제들로 해서 우리 멘토님들이 또 주제 선정에 대한 도움들도 아마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제 선정 기반으로 해서 다음은 이제 주제 리스트들이 쫙 잡히고 나면 그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들이 나는 이 주제를 맡아서 멘토링을 한번 해볼래요 라는 부분들로 해서 멘토 배정 기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멘토 배정 기간들이 이제 진행되고 나서 3월 말부터는 교육을 계속 들으시면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성과 보고를 계속 제출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성과 보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 날 이제 성과 보고들을 저희 이제 운영진 쪽들에 이제 제출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중간 보고를 통해서 한번 잘 정리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 발표는 이제 5월 후반 중에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5월 후반 중에 여러분들끼리 해서 최종 발표를 하고 이제 선발을 해서 현업 실무자와 함께하는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전체 주제가 우리 현업 실무자들이 다 같이 한번 봐도 될 주제다 하면은 한 10개 팀 정도 구성되는 이 팀들이 전체 현업 실무자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13명
13명 정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발표를 봐왔었고요. 여기에서 보시고 우리 회사와 굉장히 함께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잘 연구를 했고, 그리고 K실드 주니어 프로그램들을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정도의 200시간을 교육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면 우리 회사 신입사원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채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임원분들이나 인사권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 한번 본 케이스 안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별도의 이제 회사 면접이라든지 기타 협력이라든지 취업 연계들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저희가 OT 되면은 여러분들 더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했던 선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 기타 이 경기권, 수도권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 모여서 현장에서 평가를 받는 건지 기타 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았거든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선발 과정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발 과정은 여러분들 지금 계속 서류를 넣고 있으실 거예요. K실드 주니어 홈페이지 이제 들어오시면 아마 메인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실 텐데 여기서도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이 안 보여요 하면서 질문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K실드 주니어 교육과정 들어가면 여기 상단에 이렇게 2개 탭이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탭이 이제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그 관리진단, 정보보호 관리진단 과정이 먼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고 있으면 여기에서 옆쪽을 클릭하시면 이제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이 제일 앞으로 나오면서 우리 과정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스크롤바 내리면 아래쪽에 수강 신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 신청에 이제 기입해야 되는 내용들을 잘 기입해 주시면 여러분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류 심사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전체 이제 친구들을 다 이제 그냥 이 과정에 입과할 수 있는 자격 조건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친구라면 좋지만 그 서류를 넣었던 친구들을 모두 다 이제 지필이나 면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류 심사에서 저희가 한 2배수 정도까지만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 한 200명 정도를 먼저 선발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2월 15일 여러분들 아마 설날 지나고 바로 이제 이 선발 마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서류 심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서류 이제 제출하시고 나면 2월 19일 날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합격자 메일과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일단 합격자분들한테 먼저 발송을 하고 이제 대기자라든지 이제 불합격자분들께도 이어서 안내를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발된 분들은 이제 그 코로나든 뭐든 상관없이 오프라인으로 교육하든 온라인으로 교육하든 상관없이 지필평가는 저희가 지필평가 솔루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전체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2월 26일 날 오전에 이제 온라인 평가를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자들 여기 서류 합격하신 분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거고요. 지필평가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 방지를 위한 전체 그 지필평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필평가를 보는 시간, 그리고 어떤 커서의 움직임, 기타 등등 우리 그 기준 아래서 규정을 아마 보내드릴 텐데, 그런 규정들이 모두 위배되면 지필평가에 이제 실격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운영진에서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온라인으로 보는 그러한 지필평가를 이제 잘 보시고, 지필평가를 패스해서 면접을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서류심사 패스하신 분들은 지필과 면접을 같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필평가 성적과 면접평가 성적이 반영돼서 최종 합격자가 선발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26일 날은 온라인 지필평가를 보는 거고, 오전에 보는 거니까 혹시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문의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26일 오전에는 저희가 이제 평가를 쭉 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26일 오전에는 혹시나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기타 다른 일들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시지 않으면
별도의 이제 평가를 볼 수 있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26일 날은 오전에 우리 지필평가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고, 만약에 보지 않으시면 지필평가는 0점 처리되고 면접평가에 대한 점수만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평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면접평가는 이제 26일 금요일 오후에 이제 진행되는 일정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면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솔루션 안에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되고, 여기 면접관들도 여러분들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의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댓글 주신 분 중에 지필평가 예상 문제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한두 가지 정도로 예시를 조금 올려놨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필평가는 저희가 NCS 기반의 실무형 정보보호 기술인력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NCS의 요소에 맞춰서 정보보안 기사라든지 산업기사 쪽을 보면 NCS 기반으로 문제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 정도의 문제가 지필평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지필평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어 하시면 정보보안 기사라든지 정보보안 산업기사 쪽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시면 예상 문제라든지 뭐 주변에 어떤 형식의 문제가 나왔는지 조금 알아보시면 그러한 부분들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질이 올라오시는 것들도 제가 간간히 보면서 이따가 이제 연계되는 답변들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평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전 기수 5기를 면접평가로 온라인으로 봤었거든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는 날이잖아요. 여기에 계신 이 면접관님들은 현업에서 지금 인사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현업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회사에 이 회사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팀장 이상급의 아니면 필드의 대표님들이 다 오셔서 여러분들 화상으로 면접을 보고 있어요. 근데 처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면접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평가를 봅니다. 그리고 저희 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을 끝나고 나면 취업을 연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200시간은 저는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 멘토님들, 그리고 여기 운영진들 모두 우리 컬처메이커스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회사 신입사원 100명을 받아서 이 신입사원들을 우리 한 3개월 동안 OJT로 잘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보고 이제 우리 회사에 뽑았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기반 아래 면접이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교육과정에 들어오기 위한 그런 면접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K실드 주니어는 취업을 할 대상자이기 때문에 취업을 면접 본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기 때 보니까 이제 알바하다가 길거리에서 면접을 보시는 분도 있었고요. 온라인 면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프라인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납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평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이렇게 재직자들 다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모든 이쪽 산업계 종사자분들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화상 면접이라든지 화상 회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부터 우리 이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에 서류를 넣고 우리 과정을 신청했어 하면은 여러분들 나는 정말 정보보호 쪽에 이제 똘똘한 신입사원이 되기 위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과정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은 더 똘똘해지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될까라는 그러한 자세로 저희 과정에 들어와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 이제 졸업하고 현업에 나간 그 수료생 분들도 우리 지금 필드에서 우리 과정 졸업생들을 받은 대표님들이나 이제 현업 종사장 분들은 이 친구들의 인성이라든지 그 직업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틀리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직업에 대한 그러한 그 자존감 그런 것도 굉장히 높고 내가 뭘 해줘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한대요.
그러한 부분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그래도 잘 좀 겪어봤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보는구나라는 거를 한 그래도 3개월 정도 우리 강사님들과 그리고 이런 운영진들이 잘 가르쳐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류 심사는 날짜 끝나기 전에 잘 접수를 하시는 걸 기본으로 보고 있고요. 지필평가는 이 날짜 오전에 진행된다는 이 날짜 안에 지필평가 시험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가지고 있고요.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은 단정하게 좀 마음을 정비를 잘 하시고 내가 준비해 왔던 것들 조금은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면접평가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질문하신 분 중에 지금 서류 제출할 때 졸업 연도를 이제 선택하라고 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런데요. 졸업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선택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타로 해서 아마 옵션 더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21년 2월로 해서 올해 이제 졸업한 걸로 해서 일단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이제 면접 보면서라든지 서류상으로 다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아마 거기 졸업 연도에 해당되지 않는 조금은 되게 오래전에 졸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옵션 기타 선택하시고 본인 연도 이렇게 입력하셔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먼저 지금 제출을 했다면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요. 면접 보시고 나서 면접 볼 때 저희가 사전에 면접 보기 전에 우리 운영진들이 여러분들이랑 화상 어떤 세팅에 대해서 환경 점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화상에서 사전에 먼저 만나거든요. 그때 우리 이 지금 댓글 남겨주신 분은 저의 졸업연도에 대해서 표기했던 부분과 지금 현재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면접평가 보는 서류들에는 고쳐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 그러니까 선발하는 부분들을 이제 잘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200시간을 운영을 한다고 하셨고, 또 특강도 운영을 한다고 하셨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이 있다라고 계속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교육 혜택이나 운영 방안들이 어떤 게 있나라는 부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원 사항들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원 사항들 그러면 조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3월 15일 날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날은 모두 그 3월달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4월부터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는 건데요. 저희 교육과정의 훈련장은 충무로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수업을 받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됩니다. 바로 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다 이제 교육을 오세요라고 하면 여기 저희 교육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 오시면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있을 때는 저희가 교육장에서의 출결 시스템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출결 관리를 하고요. 그날은 저희가 이제 오시는 날짜를 기반으로 하는 현장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중식을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200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수금 지원이랑 같이 조금 연계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오전 9시에서 그리고 오후 6시, 그러니까 9시에서 18시까지의 이 시간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출석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OT 할 때 얘기하는데 이게 출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출퇴근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플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 출퇴근 관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관리하는 명확하게 이제 시수 관리가 된 걸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연수금 지원을 합니다. 전체 총 60만 원 정도의 연수금을 지원을 하거든요. 매달 2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이제 80% 이수 시간에,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가 200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각각의 월별로 수업이 마감되는 이렇게 시간이 있을 거예요. 보통 66시간에서 68시간 정도 되는데 한 달에 그 시간에서 80%를 이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 연수지원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간 관리라든지 그 부분들 운영 매니저들이 잘 관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에 인정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 전체 이수 시간에 대한 연수금 지원도 받고 우리 성적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잘 받고 하려면 혹시나 만약에 공결 처리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서류들을 잘 챙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OT에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출결 확인을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진행을 한다. 이거는 출퇴근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들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각의 월차별로 저희가 언제쯤 이제 그 연수 지원금을 지원한다, 입금한다라는, 지출한다라는 부분들을 날짜로 조금 담아봤고요. 각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서 66시간에서 80% 이상 출결이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 4월 달에 이제 1차 지급하고 각 차수별로 해서 이렇게 전체 20만원씩 세 차례 60만원에 대한 연수 지원금을 지원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사전 질의한 내용에 보면 기존에 우리 5기 1에서 5기 안에 정보보호 관리진단 교육과정을 들었는데 우리 과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매 기수마다 있습니다. 우리 쪽도 예를 들어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을 수료하고 또 그쪽에 이제 그 관리진단 과정에 지원할 수 있나요? 물어보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산업부처의 어떤 예산이었었고 이런 교육과정들을 이제 한 과정을 선택해서 이수하셨기 때문에 다른 교육과정에 있다가 수료하셨던 분들은 저희 과정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타 부처에서 이제 지원하는 내용들로 해서 취업과 연계돼서 여러분들 지원금 수령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쪽 지원금을 중단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쪽에 입과를 이제 조금 포기를 하시던지 해서 그 부분들을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타부처에 이제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과정이 3월 15일 날 시작하니까 그 안에 이제 교육과정을 종료되는 교육과정이면 모르지만 만약에 3월 15일과 그 다른 부처에서 하는 뭐 취업 연수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과정들을 동시에 듣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다른 과정을 포기하고 입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그쪽 지원금을 뭐 받지 못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어레인지 하셔가지고 전체 그 지원금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기존 이제 그쪽 부처의 담당자들 그 다른 부처에서 진행하는 지원금을 주는 그런 교육과정의 담당자들과 우리 교육과정의 이제 운영 매니저와 같이 계속 어레인지를 하면서 이 부분들 확인해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과하고 났는데 이 지원금이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판정이 나면 여러분들 중간에 이제 그 지원금이 이제 지원되지 않으니 저는 퇴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퇴교를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선발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친구들 중에 한 자리를 가지고 간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다시 선발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좀 본인의 이 전체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지원금 수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자가 돼서 끝까지 이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BOB 과정 중에 어떤 한 기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BOB 과정 중에 어떤 기수는 본과정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없는 기수가 있거든요. 그 기수는 이제 저희가 지금 K실드 주니어가 움직이는 그러한 예산, 주무부처의 예산이랑 같은 예산으로 좀 움직였던 과정이라서 여러분들 그 지원할 수 없는 그 과정 기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운영자분들한테 같이 이제 지원을 할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명단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몇 개 기수에서 이렇게 어떤 기수가 못 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명단으로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BOB 수료하신 분들은 우리 운영진한테 몇 기에 이제 누구로 수료를 했다라는 부분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온 댓글 중에서 이번 과정 신청할 때 중복 신청은 되고요. 중복으로 이제 신청을 하셔서 이제 면접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 과정의 면접도 보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두 개 과정은 조금 명확하게 다른 과정이거든요. 이제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진로도 다르고 이제 직무도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신청하는 기간 안에 충분히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관리 포인트 그러한 부분들 진단이라든지 관리 포인트의 어떤 기술이나 관리 정책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고 싶다 한다면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정책 이러한 부분들의 수업은 수업 시간 안에 배우는 부분들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충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보실 수 있도록 본인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나 정책이 이 기술과 어떻게 물려간다라는 그러한 이론적인 수업들은 있지만 관리진단처럼 모든 정책과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 과정들은 없으니까 아마 처음 이렇게 상담을 좀 충분히 해보셔서 두 개 과정에 이제 신청을 하셔서 이제 뭐 어떤 과정을 최종 선택하시는 부분들로 진행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 개 과정을 이제 잘 선택하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복 신청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권장하지는 않는 거고요. 저희가 그 두 과정의 중복자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발을 200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필평가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200명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막 중복이 5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러한 가설을 기반으로 조금 이과생들을 이제 모집해야 되는 부분들 안에 선발해야 되는 부분들 안에 인원을 정하기 때문에 중복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합격자 발표할 때도 빠르게 이제 과정 선택하시게끔 저희가 가이드하고 안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답변은 됐을 것 같아요. 두 개 과정 중복 신청은 되고 그리고 되지만 권장은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또 보면 저희는 이제 그 기수들 간 그리고 여러분들 K실드 주니어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을 같이 이수한 그러한 친구들 간의 유대관계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1기부터 배출된 친구들이 지금도 잘 뒤에 기수들을 끌어가고 있고 또 끌어갔던 친구들이 또 이제 잘 끌어온 이렇게 동생들, 후배들, 기수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오는 6기도 아마 그 뒷기수들 그리고 앞기수들 잘 따라서 이러한 K실드 주니어 과정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을 모두 다 흡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수별 이제 보면 오픈 채팅방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은 채팅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기수가 졸업하고 나면 비공개 그룹인 우리 페이스북의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옮겨서 또 다 같이 또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을 기반으로 이제 취업 지원이라든지 동문회 운영이 됩니다. 취업 지원은 저희 이제 컬처 메이커스에서 여러분들을 취업 협력 그리고 매칭해드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선배 기수들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모집해 가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고 동문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중간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전체 프로그램 취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지원은 취업 연계 요청 기업이 저희한테 이렇게 이제 희망하는 정보들을 이제 저희한테 줍니다. K실드 주니어 수료한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직무에 대해 채용을 하니 이런 해당 사항이 있는 친구들을 저희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이건 기수별로 했을 때 예전에 어떤 한 개 기수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리하는 표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뭐 회사라든지 직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협약 기업들이 이제 취업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가 협약 기업이라든지 기타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 기업, 희망 기업이 이제 희망을 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보내기 전에 교육 과정이 전체 진행되면서 중간중간에 저를 포함해서 취업에 대한 특강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취업 특강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 잠시만요. 화면이랑 저기 안 되는 것 같은데.
같은데. 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때 이렇게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친구들 보내주세요 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그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조금 교육을 해드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정리라든지 이력서 작성을 하는 그런 멘토링이 진행되고요. 현업에 계신 이제 실무자분이 여러분들 이력서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첨삭받은 이력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협약기업이라든지 기타 희망하는 기업들의 여러분들 이력서를 발송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운영 담당자분들이 여러분들 면접 일정이라든지 사전 준비사항들 이제 점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저희 K실드 주니어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인재 등록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 등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요청이라든지 여러분들 이제 수료생 대상 리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협약기업이 요청해서 이제 취업을 연계시키는 부분, 그리고 기타 협약기업이 아닌 곳들, 저희 컬처메이커스에 이제 K실드 주니어 학생들이 계속 배출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 졸업하는 시즌들이 되면 저희 쪽에 수료생 채용을 희망한다라고 그렇게 의견 주시는 쪽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를 해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K실드 주니어,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K실드 주니어 학생들을 우리는 매칭해서 받고 싶어요 하는 기업들이 이제 한 60개 정도가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에는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이 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 정보들은 K실드 홈페이지 보면 더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외의 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취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쪽들은 본인이 이제 채용 공고, 그러니까 우리 공개 채용들 하는 곳들 있잖아요. 공채로 지원을 하든지 정부기관들이나 이제 공공기관들은 저희 협약 없이 이제 공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협약 기업 외에도 다양한 곳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잘 취업을 해서 실무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 취업 지원을 오면 이력서들이 이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는 어떤 식으로 조금 첨삭을 받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지도해주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화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떻게 이력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가이드를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력서들을 이렇게 한 4장 정도 되죠. 3장 정도 되죠. 이러한 부분들로 아마 다 쓰시게 되면 전체 이력서가 한 5장 정도 분량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수에 이력서들을 잘 모아서 우리 협약기업에 지원하고 싶은 곳들에 이렇게 발송을 해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OT 때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 취업 관리를 어떻게 더 상세하게 해드리는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때는 이제 좀 주요 포인트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OT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들으면서도 우리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무특강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기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강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좀 지식 수준을 더 올릴 수 있는 스킬업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잘 교육과정 잘 이수하고 특강 잘 듣고 이력서 첨삭 잘 받고 포트폴리오들 잘 만들고 해서 취업들 잘 하고 나면, 그리고 취업하는 동안 이렇게 동문회 활동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더 스킬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문회는 저희가 각 기수별로 졸업하고 나면 이제 동문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동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만약에 6기가 선발 과정이 있었다면 아마 5기들이 와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 이제 접하면서 그 오프라인 면접을 본다거나 그런 부분들 좀 도와주는 것도 보고 했을 텐데, 여러분 그 부분들 이제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거기에 원래 오프라인 설명회를 이 동문회 주축으로 해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동문회 활동들을 같이 이렇게 연계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동문회들끼리 또 여러분들 팀 짜서 이제 대회도 나가고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문회 주요 활동들 보면서 앞쪽 기수와 뒤쪽 기수 같이 어우러지는 활동들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 동문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제가 조금 올려봤는데요. 위키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어서 대충 분위기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키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동문회들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그냥 동문회 활동보다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 소소하게 얘기 나누는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정의 동아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동문회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는 프로젝트 기반의 동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연구를 이제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 더 확장 연구들을 하고 싶다거나 우리가 발표했던 부분들, 준비했던 부분들, 프로젝트 하면서 했던 부분들, 그리고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 좀 정리해 나가고 그러한 좀 기술 기반의 어떤 커뮤니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고 작년 연말에 우리 이렇게 로고도 투표도 했었고 이 동아리 이름도 정하는 것도 투표도 했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 가지고 우리 동문회에서 이렇게 활동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이었으면 정말 더 이렇게 동문회들과 만나는 시간들도 많았을 거고 한데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 아쉽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이제 동문회에 대한 얘기들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설명회는 이제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전달해 드리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Q&A 시간, 사전에 이제 질의 주셨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이제 질의 주신 내용들 조금 한번 정리해 가면서 오늘 마무리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3시 15분에 여러분들 그러면 Q&A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께서 우리 그 온오픈 믹스로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사전 질의 부분들 좀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정리된 거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온오프라인 중에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6기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현장에 교육장에 오실 필요는 없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데에 맞춰서 저희 운영진들이 이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기는 온라인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가 6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병행 진행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교육과정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상시적으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 일정이랑 교육 일정은 아까 저희 설명하면서 이제 안내됐던 것 같고요. 저희 교육 기간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3월 15일부터 저희가 전체 200시간을 기준으로 6월 중순까지 6월 18일까지 교육이 있을 거예요 라고 했었고요. 3개 반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 200시간을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부분들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요일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월목이 가능한지 화금이 가능한지 수토가 가능한지 그 수업 시간에 대한 거, 요일에 대한 거는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배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수업 시간은 아까 출퇴근, 그러니까 출석과 퇴실을 관리하는 8시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규에 해당되는 시간이고요. 아마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시간들은 훨씬 더 길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형 프로젝트들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절차는 조금 안내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3월 15일부터 교육은 시작을 하지만 보통 집중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건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이제 멘토 매칭 다 끝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한 2개월 정도 집중 프로젝트가 교육과 함께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9시부터 18시까지는 수업이고요. 나머지 시간들, 저녁, 주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지 않는 그러한 요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멘토링이라든지 여러분들 아마 팀별로 프로젝트들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K실드 주니어 1기를 시작할 때부터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여러분들 문의하시면 BOB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그 K실드 주니어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 총괄을 하는 입장 아래서의 BOB와 K실드 주니어의 차이점을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BO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멘토가 주축이 돼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기술 기반의 이제 어떤 연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부분들로 선도 연구를 한다라는 부분들로 조금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 K실드 주니어는 취업을 시킬 친구들을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장 기반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훈련장에 가상의 기업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한 훈련들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정을 신청을 하실 때 우리 과정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취업 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냐 아니냐 그걸 선발 조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는 연구 기반의 프로젝트도 하지만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면서 훈련장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 수준들에 대해서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희 과정에서는 취업을 베이스로 해서 신입사원이 되는 정말 똘똘한 신입사원이 될 수 있는 그걸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은 이제 기술 과정으로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이 입과를 해서 이렇게 잘 교육 과정을 듣고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취업을 하신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비전공이지만 그냥 우리 컬처메이커스에서 교육하면서 멘토님들 그리고 뭐 진흥원 이런 데서 나 알아서 취업시켜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성과가 없어요. 비전공자 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비전공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접에서도 많이 보실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비전공자라든지 보안의 기초가 없더라도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는 부분들을 잘 습득하고 따라오는 친구들은 지금 여타 어느 친구들보다 더 취업처도 좋은 취업처에 원하는 취업처에 희망하는 취업처에 이렇게 취업을 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아마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긴 하지만 저희가 선배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전공자분들이 또 이제 저희 과정 이과에서 어떤 부분들로 좀 자기를 다져갔었는지에 대한 얘기들 좀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코딩 실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저희 과정에 이제 어느 수준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프로젝트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잘하는 친구는 프로젝트에서 자기의 이제 포지션을 개발 분야로 조금 잡아서 가는 친구들이 있고 각각의 이제 능력에 따라서 공부에 대한 편차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공부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이제 교육생이 우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면접에서 공부의 기술 수준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자세의 수준을 보기 때문에 교육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범위까지 교육을 했어야 되냐라기보다 교육생이 되기 위한 자세를 먼저 좀 잘 준비를 해왔으면 좋겠고 교육을 받으면서는 어느 수준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교육과정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 저희 입과하기 전에 혹시 경험하거나 학습했으면 좋았을 그런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2월 15일까지 우리가 한 달 조금 덜 되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어떤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지필평가 안 그래도 봐야 되니까 지필평가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보안 산업기사나 정보보안 기사에 해당되는 수준들, 이론적인 베이스들을 조금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지금 어떤 당장에 어떤 수준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부분들 아니면 분야가 있나라는 부분들 고민하신다면 그러한 부분들 조금 보시고 아니면 나는 정보보호 전공자예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침해사고 분석이라든지 이제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
코스로 가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정리된 내용들, 많은 전문가분들이 블로그도 하고 있고 어떤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즘 유튜브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전공자들 위해서 저희 그 이사님과 그리고 이제 최진환 이사님과 이효진 책임이 조금은 이제 비전공자를 위해서 정보보호 기초부터 해서 조금씩 영상을 좀 만들고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 유튜브로 또 공개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격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그런 링크들 같이 해가지고 조금 사전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좀 정립해 주세요 라고 좀 링크를 좀 보내드려서 조금 공부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이나 직무 같은 경우들은 이제 설명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격 조건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 쓰게 해뒀는데요. 거기 안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정량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뭐 자격증이라든지 기타 이제 정량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더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기나 목적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아마 50자 내외로 이렇게 쓰시라고 제가 해놨을 거예요. 그걸 굉장히 많은 걸 적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50자 내외라고 함은 본인의 동기와 목적을 명확히 잘 정리하는지도 제가 조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0자라고 남겼던 이유도 간단하게 내가 이 교육과정을 이제 입가하고 싶은 동기라든지 내가 앞으로 할 자세라든지 그런 걸 조금 간결하게 자기의 전달을 잘 할 수 있냐를 제가 보고 싶어서 뭐 1000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50자라고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쭉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싶고 이번 이런 과정에 들어와서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지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오늘 여러분들 설명해 드린 친구들한테 포인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50자 넘어가면 나중에 면접 보실 때 저희가 면접관님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들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렇게 쓰신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하드카피로 출력을 해드리거든요. 50자 넘어가면 끊겨서 안 보이세요. 이게 왜 50자 뭐 몇 자 이런 것들을 정해놓냐면 나중에 인사라든지 여러분들 취업할 때도 몇 자 이상 쓰세요 하면은 그 시스템상에서 그 자수가 넘어가면은 접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력서 안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글자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표기를 해놨던 게 그 부분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보시는 여러분들의 개인 인적 자료에 면접관님들이 여러분들이 쓴 50자까지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할까요? 물어봤는데 우리 그 졸업 예정자들 졸업 예정자인 이번 우리 기수에 들어와서 가을에 졸업하시는 그러니까 여름 이후에 졸업하시는 분들 내년 2월에 졸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친구들은 자기가 그 월목반을 선택할지 화금반을 선택할지 수토반을 선택할지 그 반에 따라서 교육과 학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졸업 예정자들 그러니까 현재 학생들도 취업이 나중에 졸업했을 때 1년 이내에 취업할 수 있는 친구들의 그런 조건이 되는 친구들은 저희 과정에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평가, 그러니까 선발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것 같고요. 저희 뭐 나머지 부분들보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가는 늘 질문하시기 때문에 경쟁률은 저희가 오히려 1, 2기 때보다 뒤쪽으로 갈수록 한 2.5대 1, 3대 1? 한 요 정도 경쟁률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는 K-실드 주니어가 어떤 친구들을 뽑고 어떤 걸 가르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오히려 막 지원하는 친구들보다는 그냥 이제 헛수의 지원자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경쟁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이 제한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교육을 이제 종료하는 여러분들 같은 6기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이 교육 종료일인데 아마 6월 22일 요 정도나 한 그 이후에 이제 수료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서류평가를 통해 가지고 지필평가 끝나고 면접을 통해서 확인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 예정자라든지 3학년인데 3학년 1학기를 하면서
우리 교육과정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신 친구들 중에 졸업을 이제 하면서 4학년 1학기에 그럼 취업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면 이제 지원이 가능하지만 3학년인데 이제 지원을 그냥 공부의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면접평가에서 조금은 가려지게 됩니다. 근데 3학년인데 너무 이제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의 그 전체 팀 그룹을 이루었을 때 역량이 굉장히 올라가게끔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사항들 외에는 저희가 이런 그 면접 평가에 대한 그 의견들을 따로 이제 나누지 않고 보면 이제 졸업 예정자나 취업을 가능한 친구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 선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학년 졸업 예정자나 4학년 졸업자 그리고 전문대학교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학기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나 이제 졸업차 그리고 뭐 기타 학점은행제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할 거야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3학년 1학기에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학교도 있긴 하거든요. 취업반으로 가 있다든지 뭐 기타 등등 하는 친구들 학교에서 이제 저희의 교육과정을 들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 공문을 이제 주시면 특성화고 3학년 이제 졸업반도 이제 들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제 3학년 지금 1학기가 우리 6기다. 4학년 졸업 예정반이나 뭐 아무튼 해당 사항이 안 되면 그 다음 마지막 하반기 기수에 다시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필평가 면접 날짜를 오늘 이제 저희 운영진이 이제 자료 준비해 놓은 거 보니까 같은 날에 하는 걸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필평가 면접은 당일날 하루에 그냥 다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번 6기는 지필평가 면접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부분들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한 부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나이가 꽤 많은 이제 분이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나이가 조금 많더라도 만약에 해왔던 이제 경력들 그리고 우리 뭐 IT 경력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경력이라도 어떤 경력들이라든지 저희가 취업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제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수업을 따라오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필드에 있는 그 필드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다 면접을 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서 좀 판별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가 꽤 많다는 기준이 제가 어느 정도일지를 잘 몰라서 저희 과정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친구가 30살? 저희가 40살. 네, 40살이었던 친구가, 네, 나이가 제일 많았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과정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창업도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그러한 부분들 좀 판별해서,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 안에 숙소에 대한 저희가 내용이 없었다 함은 숙소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소 지원은 따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무로 인근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장에 이렇게 교육을 들으러 오실 수 있음에 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숙소는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모집 관련해서 이제 양쪽 과정 지원 다 가능하고 하지만 그건 권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 보름 정도 지금 남았으니까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안에 교과정에 대해서 좀 잘 분석하셔서 나랑 어떤 게 좀 더 잘 맞을까라는 부분들을 들고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서를 다시 제출해도 되는지의 질문이 아까 저희 그 댓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서는 최종으로 제출된 지원서를 가지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원한 친구들 중에서 혹시 다시 제출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지원서 다시 제출을 하고 거기에다가 혹시 가능하시다면 메일로 나는 이때 누구누군데 이렇게 해서 지원서를 사전에 제출했었는데 다시 보강해서 제출합니다 라고 메일을 한 번 더 보내주면 더욱더 잘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모집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안내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댓글 중에 7기를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써주신 분은, 저랑 페이스북 친구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남겼었거든요. 우리가 6, 7기까지가 올해 K실드 주니어라는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저희 컬처 메이커스가 운영하는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에 이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내년을 위해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K실드 주니어에 대해서 그 다음 계획들을 이제 수립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우선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일단은 7기까지가 준비되어 있던 이 전체 K실드 사업의 1기부터 7기를 양성하는 그러한 연차수를 가지고 준비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의 기준으로는 7기가 마지막에 기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하반기라든지 기타 어떤 그 예산이라든지 주무부처들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빠르게 안내드려서 우리 K실드 주니어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 좋은 브랜드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추후에 안내되는 내용들 함께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자 기준이 공백 포함인가요? 공백 제외인가요? 라고 이제 하신 분이 있는데요. 50자 공백 제외라고 보시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대로 긁어서 아마 다른 곳에 이제 쓰시다가 50자에 대한 부분들 긁어서 거기 안에 담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백 제외하고 50자 기준 그러한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런 경우 있어요. 인사를 한 20자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사 제외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모두 제외하셔도 됩니다. 그냥 동기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간단하게 써주실 것 같습니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친구들 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하신 친구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취업 연계하는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모든 그 취업 지원에 대한 해당하는 교육과정들과 같이 진행되나요를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교육인지를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데 취업 연계 과정으로 취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그 과정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수했던 과정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과정이 이 두 개에 다 해당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과정에서 연수지원금도 또 받았거나 연수지원금을 또 받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운영팀에다가 메일을 보내서 저는 이러한 상세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 과정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 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를 명확하게 질의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혹시나 만약에 저희도 알아봤었는데 되는 거였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됩니다 하고 합격도 하고 입과 안내했는데 만약에 그 절차 안에서 이 과정은 마지막으로 확인이 된 결과 기반으로 봤을 때 같이 지원되는 게 아니네요 하면은 두 과정 중에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지연 씨 여기 필기랑 면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필기시험보다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면접의 배점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필기가 아마 30% 정도 들어가고요. 면접의 비율이 한 70% 정도 들어가니까 필기를 전혀 못 보면 안 되고요. 면접이 더 중요하다라는 포지션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8월 졸업 예정자인데 지원이 가능한가? 저희가 그럼 봅시다. 지금 2021년이죠. 8월 졸업 예정이면은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졸업할 때 이제 우리 과정 수료하고 나서 다음 달에 바로 졸업을 할 텐데요. 7월 달에 올해 2021년 7월부터 8월 22년
7월까지 그 사이에 취업할 수 있는 친구들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설명했던 내용들, 그리고 사전질이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안내했던 내용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이제 컬처 메이커스 관련 저희 안내문들을 보시면 이 해당되는 K실드 주니어 골뱅이 그리고 cmcom.kr이라고 해서 저희 메일 주소가 있을 거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설명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우리 많은 지원들을 통해서 온라인 면접 그런 날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뵀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질문들은 없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마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저희 컬처 메이커스에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채널톡 같은 걸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기 좀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온라인상으로 또 문의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제 K실드 주니어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 온라인 설명회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 지금 진행한 실시간 진행했던 설명회 영상은 저희가 이제 저장해서 다시 잘 마무리를 지어서 저희 CTV에 올려놔 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 동영상 다시 한 번 더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께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씨가 오늘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6기에서 여러분들 뵀으면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